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늦은 4월의 월급 종목입니다. 4월에는 지난주에 증시가 워낙 지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급 종목을 좀 뒤로 미루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증시가 나아진 관계로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조선, 원전, 태양광 이렇게 써놨는데요. 조선과 원전과 태양광, 이게 뭔 상관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에도 포함이 되고, 원전에도 포함이 되고, 태양광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모든 그 종목 하나가 이렇게 다 포함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하나는 조선 원전이고, 하나는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월급 종목은 몇 개? 2개죠.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접근이 좀 될 건데, 전부 다 이제 대기업들하고 연결이 되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무엇보다도 기업 그 재무 구조가 너무 탄탄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주가가 쌉니다. 네, 싸요. 자, 그래서 공략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이 부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바로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볼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태웅이라는 기업입니다. 태웅 차트도 보고 싶으시겠지만 차트는 네, 이렇게 네, 지금 생겨 있어요. 그래서 차트 같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차트 설명은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하고요. 자, 기업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의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자, 지금 내용은 코스닥 금속, 그 다음에 에너지 시설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에요. 자, 시가총액을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다시 볼까요? 기업의 시가총액은 3천억. 네,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싸죠. 싸. 네. 코스닥 쪽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그런 덩치의 기업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허접한 기업도 아닙니다. 네,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PBR도 낮고 퍼도 좋고 실적 성장성도 좋은 기업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5% 정도 잡혀 있고요. 네, 베타 계수는 1.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허용도 외 해가지고 네, 쭈르륵 되어 있죠. 네, 허시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뭐 자녀거나 그럴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자, 그래서 우호 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호 지분, 최대 주주 등 뭐 특수관계인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특별 관계자로 되어 있죠. 본인 플러스 특별 관계자 지분이 무려 53.93%. 자, 이러면은 M&A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적자적 M&A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안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가 안정적이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안정적이에요? 네. 경영하는데 외부의 어떤 침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들어올 수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투자 컨센서스 증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이, 강력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목표 주가는 2만원, 지금 현재 주가는 15,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자, 1981년 5월에 태웅 단조 공업사로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 8월에는 주식회사 태웅으로 상호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단조사업부와 제강사업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단조를 우리가 잘 보셔야지 됩니다. 자, 단조사업부에서는 뭐가 돼요? 풍력발전. 지금 트럼프가 또 친환경 쪽 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 그 다음에 플랜트, 조선, 발전, 산업기계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 원전 관련한 네, 그런 부품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핵심 단조 부품을 공급하는 자유형 단조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제강 사업부는 단조 부품의 핵심 원재료로 사용되는 인곳, 그 다음에 라운드 블룸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곳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군데 좀 사용되긴 하는데 네, 중요한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업 실적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실적이 조금 애매하다, 그죠? 네, 조금 애매했어요. 작년의 실적이. 왜냐면 2025년도 실적은 좀 좋아지고 예상되고 있지만 그 전에 비하면 좀 애매하죠. 자, 보세요. 그동안은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적이 다 별로였어요.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는 13억. 2021년도에는 51억,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9억.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매출을 봐서는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작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갑자기 2023년도부터 395억 매출 터지고요. 2024년도에는 228억, 그 다음에 2025년도 399억, 내년에는 이 596억, 2027년이 되면은 639억 원이 될 것이다. 자,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요. 지금 올해 예상치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조선사업 쪽에서 뭐가 돼요? 네, 수주 증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단조나 이런 부품 쪽 이쪽에서도 수주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기업하고도 이제 그 수요 뭐라 할까요? 이거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대형 조선 플랜트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원전 쪽도 관련이 되겠죠. 네, 원전 쪽에서도 지금 탈원전에 대한 기대치가 뭐 탈원전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 나와서 원전 관련주들이 주말장에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사 이런 기업들, 풍력 터빈 납품업체인데 제조사인데 이런 쪽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테마는 세 가지 갖고 있어요. 풍력 발전, 근데 친환경 쪽으로 뭐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 뭐 이런 것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조선 해양 플랜트 수주, 자, 이런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자산 총계는 지금 8,300억 정도 되는데요. 부채가 1,900억. 근데 그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갚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가 많았었는데 점점 갚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거 아주 안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본 총계는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천억에서 6천억대로 이제 2027년이 되면 7천억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자본이 늘어나고 부채는 감소하면서 자산 총계는 늘어나고 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업들은 긍정적이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배당이 없어. 배당을 안 주네요. 네, 배당을 안 주니까 이렇게 자산 총계나 이런 게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당을 안 주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자, 차트를 보시면 주가 상황은 일단 장기 거래 정지 이후에 이렇게 살아나면서 주가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옛날에 고생 많이 했죠. 왜냐면 2007년도 이후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그때는 이제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풍력 쪽으로 이게 그 당시에 막 한번 붐이 있었다가 크게 떨어진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풍력 관련주들도 대부분 비슷한 길을 걸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을 통한 그런 지지 패턴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 지지는 10,000원 정도로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단계. 자, 지금 풍력 테마로 보게 되면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풍력 테마 말고 조선이라든지 원자력 테마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항대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의 느낌이긴 한데 이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기관은 최근에 좀 팔았네요. 근데 외국인들 매수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SI 지표는 일단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반등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2023년도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는 유입이 돼서 매집 단계를 거친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저점만 잘 포악해 주게 된다면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단기적 포지션은 22,000원. 근데 증권사에서 20,000원이라고 했죠. 목표 주가 비슷합니다. 왜? 직전 고점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한번 얻어맞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더 강하게 나갈 것인지 그 여부를 우리가 이 시점부터 파악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진행하실 필요는 있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 목표 주가 즉 20,000원 전까지는
비어 있다는 얘기죠. 즉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호재성 재료 또는 기업의 실적 이런 걸로 계속 밀어붙이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재료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 34%대 유보율은 5,900%, PBR은 0.5%, 퍼는 12배 정도 나와 있는 아주 따끈한 종목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무엇보다도 지금 3천억 정도 나와 있는데 올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증가해서 한 2년여 정도, 그러니까 2027년도까지 가면 지금 현재 시점 대비 매출액이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가총액도 한 6천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되는 모습이겠죠. 그럼 3만원 정도 예상치를 갈 수가 있는데 옛날의 영광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기업이 자력적으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고, 뭐 조선 쪽이든 원자력이든 아니면 뭐 풍력이든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그런 소스가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저항대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2만원대 여기 저항대 넘어가는 게 이것만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태양광 쪽 연결이 좀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태양광 종목은 아닌데 이름은 동양 ENP라는 종목입니다. 동양 ENP라는 종목이고, 원래는 이제 전자장비 및 기기 SMPS라고 혹시 아시나요? SMPF 그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이야기가 나오나? 네, 그 부분인데 이 기업이 하는 게 전력 그 변환장치 쪽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처라고 하는 이제 공급하는 회사들 보시면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이런 가전 배터리 계열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 중심으로 이제 다이렉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전체적으로 기대치는 좀 높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적으로 본다라면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이죠. 물론 전기차는 요즘에 조금 마탱이 갔기 때문에 뭐 크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태양광 인버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들, 갑자기 미국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뭐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돈이 많아요. 네, 이따가 유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 종목이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기업은 뭐예요? 완전 땡큐베리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돈이 많은 기업들은 유상증자에 대한 위험도가 확 떨어집니다. 근데 이 기업은 돈이 조금 과하게 많습니다. 과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기업들을 날로 먹으려고 들어오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도 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외국인 지분은 지금 7% 정도 있습니다. 오, 좋은 편입니다. 근데 유동 주식수는 56% 정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우호 지분을 볼 수 있겠죠. 김재수의 5인 40%, 자사주 2%. 그래서 3% 정도가 우호 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도 있으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적대적 M&A나 이런 것들은 참여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 기업의 어떤 그 군침을 흘릴 만한 얘기들이 이제 재무 구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 어떤 사업 영역이 있는지 먼저 볼게요. 200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고요. 글로벌 SMPS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무정전 전원장치. 그래서 정전이 되더라도 전원 공급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거 뭐라지? 스위칭 모듈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던가요? 네, 하여튼 무정전이 아니네요. 스위칭 모듈 파워 서플라이네요. 스위칭 파워. 그러니까 스위칭 파워는, 죄송합니다. 회로를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무정전은 UPS인가 뭐 그렇게 하죠. SMPS는 스위칭 모듈 파워 서플라이. 그래서 그 전원이 입력이 되면 일단은 그 뭐라고 그러죠? 트랜스라고 하나요? 그쪽을 통과해 가지고 이 소자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기가 그 트랜스를 거쳐가지고 소자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스위칭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도 이제 파형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신호가 나가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주는 거야. 왼쪽 줬다 오른쪽 줬다 왼쪽 줬다 오른쪽 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뒤에 회로를 거치게 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그렇게
줬다 뺐다 하는 것이 바로 SMP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한 그런 원리죠.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나도 몰라요. 네. 네, 아무튼 제조 판매 업체고요. SMPS, 그 다음에 충전기, 파워 서플라이, 아답터 등 전원 공급 장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즘엔 이제 전기차 충전기나 친환경 제품, LED 조명이 쓰이는 SMPS 이쪽에도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태양광 인버터 등 친환경 제품에 포함이 된다. 이 기타 전력 공급 장치가 태양광 인버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친환경 쪽, 태양광 쪽 이쪽으로 또 해줄 수 있다. 태양광에 대한 어떤 관세 면제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은 1,500억 정도 되어 있고요. 네. 맞나요? 네, 요거 한번 이따가 차트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는 넘어갈게요. 이따 차트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분기 실적 같은 게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면 2021년도에 조금 줄었다가요. 2022년도에 278억, 2023년도에 430억, 2024년도에 516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충분히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얘는 배당을 줘요. 배당은 600원에 줬습니다. 작년에요. 600원 배당이라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얘가 2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대? 네, 3% 조금 넘나요? 네, 그 정도 배당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정도, 그 다음에 배당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많아요. 이 기업의 돈을 한번 봐보세요. 자산총계는 4,800억입니다. 4,8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네. 시가총액이 아까 여기 2,000억, 1,500억 정도. 네. 싸요. 싸. 근데 자산이 4,800억. 근데 자본총계만 4,000억입니다. 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네,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율 보시면 10,000%가 넘습니다. 이런 그 중소기업 중에서 유보율이 10,000% 넘는 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부채 비율은 21%밖에 뭐 돈을 빌릴 일이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구조상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기업이고 이때 시기가 좀 안 맞죠. 네, 왜냐면 이제 전자제품 쪽이나 SMPS 뭐 이런 전원 공급 장치 이런 쪽을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 뭐 충전기 뭐 이런 거, 자 이런 쪽은 조금 뭔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좀 집어넣은 이유는 이번에 태양광 인버터 관련한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차트 추세가 너무 좋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동양 EMP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570억, 퍼는 2.26배, 그 다음에 PBR은 0.4, 유보율은 10,000%대, 부채 비율은 21%. 뭐 여기서 말 다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조금 적죠? 네, 9,000주 정도 거래가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거래량이 조금 적어요. 13,000주.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10,000주 이상은 되니까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10,000주 이상이면은 그래도 조금 적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가격대 20,000원이니까요. 보통은 3, 4만 주 정도 되는 게 적당한데,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적은데도 지금 얘네들 핸들링 되게 잘하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매수를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매수 국면이 언제부터 이어졌느냐? 저기 박스권 시작됐었던 바로 그 시점 2023년도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유지해왔어. 물론 외국인들은 조금 팔아먹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계속 사고 있는데 평단가를 계산해 보세요. 뭐 특별하게 올라온 게 없습니다. 자, 특별하게 올라온 게 없는 상태에서 매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매집이죠, 매집. 매집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치주이면서도 성장주이면서도 또 차트상에서 이평선을 수렴시킨 다음에 반등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신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최근의 모양새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요. 이평선 수렴을 해놓고 정배열 전환되고 있습니다. 추세상으로는 우상향 패턴이 그려지고는 있는데 여기 한번 삐져나간 부분들 있잖아요. 4월달에 요거는 이제 시장의 영향 때문이었다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위쪽에 저항이 좀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올라가서 21,000원 정도 공략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모르겠다, 어차피 바닥이고 저점이고 지지선 다 나왔는데 뭘 걱정하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대충 2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죠. 그런 정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월봉상 차트를 보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포지션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보여집니다. 포지션도 지금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월봉상 추세는 2020년도부터 그었을 때 우상향 패턴으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 고점이 일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 쐐기 형태 그런 꼭지점에 거의 다 왔거든요. 조만간 흐름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나 기업적인 측면 또는 매력도 이런 게 다 높은 상황이고요. 또 테마와의 연결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이용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요소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많아서 워낙 안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감도 없다. 뭐 감사보고서, 뭐 상장 폐지, 뭐 관리 종목 지정되는 거,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거의 대단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1,500억 밖에 안 됐는데 영업이익이 뭐 500억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라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정도 보셔야 되냐면 한 3,000에서 최소 못 가도요 3,000억 이상, 4,000억 이상 시가총액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EMP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4월달 월급 종목 많이 기다렸을 텐데 네, 거기에 부응하는 종목들 가지고 온 거예요. 조선, 원전 네, 포함되어 있는 것, 태웅,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전원 공급장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네, 동양 EMP. 근데 동양 EMP는 네, 재무구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바닥권에 있을 때 한번 네, 접근해 보시고,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 4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저도 이제 월급 주고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꼭 그 다음에 이제 월급날마다 계속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요것도 이번에 또 샀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월 11일 전까지 사야지 분배금 받는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7일 날 분배금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짬뽕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말씀드리고요. 네, 월급 종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